오늘은 29번 혀 강직 마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혀 강직은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굉장히 불안해하죠. 물론 이게 뭐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한 병증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은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혀가 퉁퉁 붓고 마비가 됐더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통 보면은요, 그 전날 낮에 뭔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우가 환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그 보시면은 그 프린트물 보시면은 진단의 심화 상승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심화가 상승됐다는 얘기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치밀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치밀었는데 그거를 뭐 풀지를 못하고 그냥 꾹꾹 눌러 참다 보니 이제 열이 위로 뻗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화가 상승이 되면은 심박동이 강해지고 혈류가 위로 치솟게 되면서 혀에 피가 이렇게 울결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건데 이런 경우가요. 거기 그 이해 잠깐 프린트물 보시면은 제가 혀가 붓고 붉거나 청색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또 붓거나 청색인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단순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단순 붓지 않고 단순히 무슨 붉거나 청색으로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붓기만 합니다. 부으니까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심박동이 강하게 이제 이렇게 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잘 때 약간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된답니다. 근데 이 증상마저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일어났더니 혀가 부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심화 상승인데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우선 거기 처치를 보시면은요. 금진오개, 소충, 중충, 설첨을 점자 출혈해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금진오개는 혀 밑에 있지 않습니까? 혀가 딱딱하니까 혀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진오개에 점자 출혈하는 것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하면은 좋죠. 물론 더 빨리 혀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거기 소충과 중충하고 설첨을 점자 출혈을 먼저 합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점자 출혈만으로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지나면 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고요. 뭐 어떤 경우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도 30분 정도 지났는데 혀가 부드러워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 이럴 경우에는 염천과 협거에 자침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천은 혀뿌리에 이렇게 자침을 하는 거니까요. 훨씬 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죠. 그리고 협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혈이기 때문에 염천과 협거에 자침을 하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염천과 협거에 자침을 한 이후에는 혀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때에 발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사실은 처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그 이후에 환자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심화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 혀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피가 이렇게 울결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환자분이 전날 화가 좀 더 많이 올랐다. 혹은 심장이 어떤 심장 기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타인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요. 보다 많이 이렇게 심화가 뜨면서 눈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통증이 왔다는 것은 눈에 피가 몰리면서 눈에 열이 나고 안압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심하면은 이제 눈이 충혈되기도 하겠죠.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은 혀가 붓는 것보다도 증상이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그런 경우도 지금 처치한 것 같이 그렇게 처치하시면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시간 후면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잦고 안압이 계속 높아가지고 눈에 통증이 계속 온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자주 오는 분들은 녹내장을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 눈에 열이 많으니까 안압이 높아지고 저 뒤쪽에 눈의 안구 뒤쪽에 있는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아졌어요. 심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왔습니다. 자, 이 심화가 머리끝까지 왔을 때는 전정 두통이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심화가 오르게 되면은 이게 간화가 따라서 올라가죠.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심화가 올라가면서 간화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간화가 머리끝까지 오게 되면 이제는 온 머리가 다 통증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증상이 아주 심하면은 뭐 머리가 쪼개듯이 아픈 그런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만은 밤에 잠을 자는데 이런 증상이 약하게 왔어요. 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라. 뭐 스푼을 떨어뜨리고 포크를 떨어뜨리더라.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뭐 오른쪽에 힘이 없고 다시 말해서 중풍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풍이 온 거죠. 자, 그래서 혀가 붓는다는 단순한 증상 하나 갖고 이것이 치료가 됐다라고 해서 이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점차 이 증상이 심화되면서 네가 어디까지 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걸 꼭 일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혀가 붓지만은 그러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중풍 예방 치료와 혹은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 꼭 이 말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후속 치료를 보시게 되면요. 사망사심탕 4g과 치자 1.5g을 복용하도록 제가 써놨습니다. 이 후속 치료는요. 일단은 점자 출혈을 하고 침을 발침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혀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진 다음에 바로 복용을 시킵니다. 1시간이라도 빨리 복용을 해야 이것이 더 재발이 안 되거나 남아있던 심화가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즉시 복용을 시키고요. 보통 이 정도의 양을 사망사심탕과 치자를 처음에는 하루 3번 식후에 복용토록 하는데 한 일주일간 복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꾸준히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이후에 복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만 모르긴 몰라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그 작은 스트레스에서도 이렇게 심화가 빨리 상승되는 이런 환자분들은요. 그것이 증상이 빨리 없어지거나 혹은 뭐 한 번 일어나고 안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자주 지속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망사심탕과 치자를 꾸준히 그냥 내가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이후에 계속 복용을 한다면은 밤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시키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후속 사망사심탕은 폐, 간, 심, 이 상처의 열을 떨어뜨리는 기능은 있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치자를 왜 넣느냐? 이런 이제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치자는 소장의 열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소장의 열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심장의 열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망사심탕으로 심화 상승을 떨어뜨렸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미처 완전히 떨어뜨리지 못했다면 치자가 그 떨어뜨린다는 것을 담보해 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밑에 두드러기 피부 소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